네, 22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화학2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은 같은 질량의 철에 비해서 가가 크기 때문에 쉽게 데워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데워지지 않는다라는 게 같은 열에 대해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거죠. 뭐 비열이나 열용량 등이 들어가면 좋을 자리인데 아래쪽을 보면 열용량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는 물 분자 사이에 어떤 결합을 끊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물 분자 사이라고 했으니까 수소 결합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물 분자 내부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있는 거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시면요. 세 가지 고체를 분류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각 고체의 결정 구조는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Na 금속이 있고 I2 분자 결정이 있고요. CSCl 지금 이온 결정이 있네요.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로 넘어갈 수 있는 건 금속이 되겠죠. X의 경우에는 Na가 될 테고, 오른쪽에 CSCl이 있으니까 Y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I2가 되겠네요. I2가 들어가주면 되고, 아래쪽에 기억이 이온 결정이냐가 가로 적절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가는 이온 결정이냐, 그렇죠. 지금 CSCl이 이온 결정인 거니까요. 가로 적절한 게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X의 결정 구조가 면심 입방 구조냐라고 물어봤는데, X의 경우에는 지금 NA인 건데 위쪽을 보면 NA 구조의 경우에는 꼭지점에 있고 중앙에 들어있으니까 면심 입방 구조가 아니라 채심 입방 구조가 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Y가 분자 결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I2 분자성 물질이고 분자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문제 보시면요. A기체와 B기체의 밀도와 온도분의 압력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 분자량비를 묻고 있어요. 기체의 밀도의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식이 같이 떠올라야 되죠. 부피분의 질량도 있지만 지금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RT분의 PMW 식이 떠올라야 되고, Y축이 온도분의 압력이기 때문에요. T분의 P는 하고 정리해주게 되면 넘겨줬을 때 분자량분의 R 형태로 들어가고 D가 들어가는 형태죠. 지금은 T분의 P를 Y축으로 D를 X축으로 썼기 때문에 기울기가 MW분의 R 형태인 거고요. R은 기체 상수인 거니까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A는 기울기가 지금 3을 기준으로 쓸 수 있고 B는 기울기가 2인 거죠. A와 B에 대해서 기울기가 3대 2면 분자량 B는 반대로 2대 3의 비율인 거죠. 2대 3의 비율인 거니까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 보시면요. 분자량이 비슷한 세 가지 물질의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액체 상태의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물질이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거죠. 세 개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됩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CH3F가 SiH4보다 기준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이유를 묻고 있는데, 분산력이 비슷한 가운데요. 지금 분자량이 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산력이 비슷하겠죠. 끓는 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SiH4는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가 되지만 CH3F가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에만 존재하는 쌍극자 쌍자임 때문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CH3OH 메탄올의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주된 이유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냐? 그렇겠죠. 지금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있고요. 이 산소의 비공유활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소 결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 이 부분 때문에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은 4번입니다. 네, 5번 문제 보시면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생활 속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카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카드 앞면에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반응물의 분자 운동 에너지의 분포에 변화가 주어져 있고, 뒷면은 생활 속 사례가 주어져 있고요. 대응을 시키는 문제네요. 지금 1번 상황을 보시면 조건 변화가 평균적인 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온도를 낮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상황은 활성화 에너지를 지금 줄이는 형태죠. 촉매를 사용한 상황에 대한 거고, 3번 상황의 경우에는 온도를 높였을 때의 상황이 되겠죠. 평균적인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지금 1번과 반대의 상황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거네요. 가의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은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를 낮춰서 뭐 상하는 것도 반응인 거니까요. 반응 속도를 낮추는 형태인 거니까 가의 경우에 1번과 대응이 되는 거고, 추운 겨울에서도 온실에서는 딸기가 잘 자란다. 온실의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 있죠. 3번과 대응이 되고요. 다가 지금 2번과 대응이 돼야 되는데 효소가 있네요. 효소가 대표적인 촉매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2번과 잘 대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가,
그리고 다 나의 순서인 거니까요. 가다나의 순서로 대응이 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아래쪽에서 찾아주면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6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TM에서 메테인과 관련된 반응의 엔탈피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한 헬스의 법칙 문제죠.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메테인과 H2O 수증기가 만나서 CO2와 H2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 조건을 보면 A와 B를 조합하는 건데 A와 B 중에서요. 지금 타깃이 되는 반응식이 나온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지금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B에 없이 A에만 들어있는 거니까 메테인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은 반응물의 개수 1 기준으로 있죠. 그럼 A의 경우에는 생성물 쪽의 개수 1 기준으로 있으니까 무조건 반응식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럼 X에 무조건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B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타겟이 되는 반응식이 있고 여기에 B에 혼자 들어갈 만한 건 지금 H2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은 H2가 생성물 쪽에 4로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A 쪽에서는 H2가 나올 수가 없고 B 쪽에서 H2는 반응물 쪽에 개수 2로 있기 때문에 생성물 쪽에 4가 되도록 해주려면 뒤집어야 되고 2배를 해줘야 됩니다.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B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7번 문제 보시면요.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원격 수업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옳은 것 고르는 문제겠죠. 묽은 용액의 성질 중 어느 점 내림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점 내림은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게 맞죠. 어느 점 내림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증기압 내림, 삼투압 등이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이 시원해지는 것은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지금 증발하는 기화 현상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가 시원해지는 건데요. 어느 점 내림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A와 B가 해당하는 거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8번 문제 보시면요. 물질 A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A는 물과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간단하게 상표 용도를 그려가면서 판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이 되고 삼중점의 온도를 T켈빈 P1ATM이라고 줬죠. T켈빈 기준으로 P1ATM에서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있는 거고요. 온도는 T켈빈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압력이 P2일 때 안정한 상이 액체라고 되어 있는데 삼중점보다 지금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로 나오든 양수로 나오든 어쨌든 액체는 삼중점의 압력보다 높은 쪽에 있을 테니까요. T켈빈 기준으로 P2ATM의 경우에는 P1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P2는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때 T1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액체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이 지점을 액체 상태 T 켈빈 P2ATM에서 액체 상태라면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서는 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전체적인 개형은 상표 용도는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면서 삼중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증기압력 곡선이 있겠죠. 마지막 조건으로 P2ATM 기준으로 A의 끓는 점이 4분의 5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P2일 때 끓는 점은 이 증기압력 곡선에 해당하는 아래쪽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지점에 대한 거고 여기를 4분의 5T로 제시한 거죠. 물어보는 것들 답변해 보면요. A는 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앞쪽에서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면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도 맞는 보기 P1과 P2 중에서 P2가 더 압력이 높은 게 맞습니다. 디귿번은 4분의 5T P1ATM인데 위치상으로는 그러면 이 지점이네요. 지금 P1ATM 기준으로 4분의 5T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로 안정한 영역인 거니까 A의 안정한 상은 고체가 아니라 기체가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두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세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한 조건으로는 H2O2 안정한 상태의 원소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가 0인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C2H4를 완전 연소시켜서 1몰의 물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를 묻고 있는데 C2H4가 연소되는 반응은 지금 세 번째 반응에 있고 다만 개수를 고려했을 때 물 2몰 기준으로 마이너스 1410이라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1몰 기준이라면 절반으로 바꿔줘야 되고 마이너스 1410을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705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의 경우에는 C2H6의 생성 엔탈피에서 C2H2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는 형태인데 이렇게 생성 엔탈피를 빼주는 형태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서 반응열을 구하는 공식이 생각나주면 되겠죠.
지금 C2H6가 생성물로 들어가고 C2H2가 반응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반응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주는 반응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반응을 뒤집어 더해주는 과정에서 C2H4는 없어지게 되고 C2H2에서 시작해서 C2H6가 잘 나오는데 다만 뒤집어 더해줬을 때 EH2가 있어요. 그래도 EH2는 어차피 생성 엔탈피를 0이라고 줬으니까요. 이 조건을 활용해주면 지금 이 니은번에서 요구하는 건 첫 번째 반응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반응을 뒤집었을 때 나오는 반응의 반응열에 해당합니다. 델타 H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반응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반응을 뒤집어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74에 마이너스 137인 건데 그럼 마이너스 311이 되겠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311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번 잘 맞게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디귿번 3중결합의 결합에너지에서 2중결합의 결합에너지를 빼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루이스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겠죠. 지금 C2H2에 3중결합이 있고 C2H4에 2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럼 3중결합과 2중결합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형태를 보면 결합에너지는 반응물의 결합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합을 빼주면서 델타 H 값이 구해지니까요. 첫 번째 반응의 마이너스 174를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 174의 정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마이너스 174는 일단 C2H2에 들어있는 결합 그리고 H2에 있는 결합에서 C2H4에 들어있는 결합을 빼줘야 되는데요. C2H2에 3중결합이 들어있고 CH 단일 결합이 2개가 있는데 여기 CH 단일 결합 4개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냥 2개는 이쪽에서 2개만 빼주는 걸로 바꿔볼게요. HH 단일 결합이 있죠. HH 단일 결합은 아래쪽에 436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물 쪽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이중결합을 일단 빼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CH 결합 4개를 빼줘야 되는데 아까 2개는 상쇄를 시키고 2개만 빼주는 걸로 할게요. CH 결합 2개에 해당하는 2몰에 해당하는 걸 빼주면 820을 빼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820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3중결합에서 2중결합을 빼주는 건 이런 숫자들만 넘어가주면 되는데요. 436이 넘어갔다라고 생각해주면 430과 170, 600에 마이너스 610이 되고요. 이 둘을 계산한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 820의 형태로 넘어오는 거니까 3중결합에서 2중결합을 빼준 게 210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학생이 삼투압에 대해 학습한 후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가설을 보면 일정 온도에서 삼투압의 크기는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한다.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내용인데 가설은 옳은 상황이고 탐구 과정을 보면 A고체 1g을 물에 녹여서 100ml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U자관에 분리해서 넣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수면 높이가 같게 유지되도록 추를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투압이 작용할 텐데 추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압력을 가해서 높이를 같게 맞춘 거고 그럼 추를 통해서 가해주는 압력이 삼투압과 같은 상황이죠. 용질의 종류나 질량을 달리해서 과정 가부터 다를 반복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자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추의 개수는 삼투압에 비례하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되고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실험이겠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추의 개수를 삼투압과 비례하는 상황으로 보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몰농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보면 되고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실험이기 때문에 몰농도에 비례하는 것이자 A나 B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주면 되죠. 만약에 전해질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아래쪽에 비이발성, 비전해질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설은 옳다라고 되어 있고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답변을 해보면 기역번, 니은번 일단 XY를 묻고 있는데요. 주어진 자료를 보면 A의 질량이 2배가 됐을 때 추의 개수가 2배가 된다. 이런 건 빈칸 하나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줬고요.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추의 개수가 2배가 되고 있는데 같은 용질에 대한 B에 대한 얘기라면요. 지금 삼투압이 2배가 되기 위해선 몰농도가 2배가 돼야 되고 그럼 B의 몰수가 2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X는 1인 상황입니다. 오른쪽에서는 A와 B에 대해서 2와 1로 제시했는데 A와 B 사이에서 반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A 2g 기준으로 추 2개에 해당하는 삼투압이었고 B 1g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추 2개에 해당하는 삼투압이었으니까 이 둘을 섞어서 같은 부피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둘을 더해준 추 4개에 해당하는 삼투압이겠죠. Y는 4가 되어야겠네요. X는 1, Y는 4인 거니까 기역과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화학 식량이 A와 B 중에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질량에서 삼투압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A가 1g, B가 1g인 상태에서 비교해주면 삼투압이 B가 2배인 상황이에요. 즉 같은 질량에서 몰수가 B가 2배인 거고, 동일 질량에서는 몰수와 분자량이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요. 몰수가 B가 2배인 상태라면 분자량은 A가 2배인 상황입니다. 화학식량은 A가 B의 2배고 A가 큰 게 맞죠. 디귿번도 맞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은 5번입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 제시되어 있고, 반응식은 개수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요. 속도식은 지금 1차로 제시되어 있고, 강철 용기에서 A 기체를 넣어서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 그리고 C의 몰 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반응 속도가 지금 절반이 되는 거니까 T1에서 T2로 갈 때 반감기만큼 시간이 흐른 거고요. 초기에 이제 C의 몰 분율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가 명확한 거니까 상대값으로 표시해 보면 C가 1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써볼게요. B의 경우에는 2가 되는 거고요. 전체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경우에 1이 되겠죠. 지금 A, B, C의 순서로 여기에 썼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초기에 A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바꿨을 때는 이 1일 때 다시 A1로 바뀌면 초기에 A가 상대값으로 2에서 시작했던 건데 1이 된 거니까 이 T1이 초기 반감기네요. 뭐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그럼 T1이 첫 번째 반감기 1차인 거니까 또 T1만큼의 시간이 흐른 게 T2인 거니까 T2가 2T1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순간 반응 속도가 절반이 되려면 A가 절반으로 준 거니까요. A의 경우에는 그러면 0.5가 되고, 개수를 고려하면 B는 1이 늘어서 3이 되고 C는 0.5가 늘어서 1.5가 되겠네요. 그럼 C의 몰 분율은 전체가 5, 그 중에 1.5인 거니까 5분의 1.5이자 X의 경우엔 10분의 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22분의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잘 찾아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처음에 T2에 T3로 가면서 뭐 아마도 반감기가 아닐까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풀어보셔도 되고, 지금은 정확히 풀어볼게요. 22분의 7이면요 마찬가지로 상대값을 써보면 되고, 왼쪽과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색깔만 바꿔볼게요. 7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B는 14가 되는 거고, A의 경우에는 전체가 22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둘을 더하면 21이라서 1이 됩니다. 그러면 A로 전부 바꿨을 땐 A8에서 시작한 거니까 8에서 1이 남았으면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예요. 첫 번째 반감기였고 두 번째 반감기, 그럼 세 번째 반감기인 거니까요. T3는 또 3T1에 해당하는 걸 테고,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가 되니까 반응 속도가 4에서 상대값으로는 2가 됐을 겁니다. Y는 2라고 찾을 수 있네요. 문제에선 X분의 Y를 물어봤으니까요. Y2는 그대로 써주고 X 뒤집어서 3분의 10으로 계산해주면 3분의 20이 되는 거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요. A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나의 밀도가 1g/ml라고 주어져 있고 A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간단한 경우를 가정하고 풀어 나가면 되겠죠. 0.1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물이 1kg 기준으로 A가 0.1몰인데 화학식량을 고려하면 10g이에요. 간단한 경우를 가정했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1g인 거니까 비례관계를 봤을 땐 10분의 1 상황이고요. A가 10분의 1이면 물도 10분의 1인 거니까 물 100g에 A 1g, 수액의 전체 질량은 그럼 101g이 되는 상황이죠. X를 101로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같은 방식으로 0.1몰 농도 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아래쪽으로 써보면 이번엔 용액 1리터에 A 0.1몰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1리터의 경우에는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바꿔볼게요. 1리터라면 1000ml이자 1000g이 됩니다. 그럼 용액 1000g 상황에 A가 0.1몰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10g이겠죠. 이번에도 10분의 1 상황이네요. 용질의 질량을 고려하면 10분의 1로 줄여줘야 되고요. 그럼 용액도 1000g이 아니라 100g이 됩니다. Y는 100인 상황이고, 니은을 먼저 풀게 됐네요. X가 Y 플러스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01과 100으로 들어가면서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가에서의 퍼센트 농도를 물어봤는데요. 전체 질량 101에 용질의 질량 1, 거기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101분의 100이죠. 101분의 100으로 1%보다 작은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 디귿번 가와 나를 모두 섞은 A수액의 몰랄 농도를 0.1 몰랄 농도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가 이미 0.1 몰랄 농도인 거니까 나가 0.1 몰랄 농도보다 크냐 작냐 정도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 A의 질량은 동일한 가운데 물이 1kg이 아니라 여기선 990g, 즉 0.99kg으로 분자에 들어갈 용질의 몰수는 동일한 가운데 분모에 들어갈
물의 질량만 작아졌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몰랄 농도로 나가 더 고농도인 상황입니다. 가보다 나가 고농도인 거니까 가는 0.1, 나는 0.1보다 크다면 둘을 혼합했을 때 몰랄 농도는 0.1 몰랄 농도보다 커지겠죠. 디귿번 틀린 보기. 니은만 맞는 보기네요.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시면요. 수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조성이 제시되어 있네요. 가의 경우에는 HA 20mm몰에 NaOH 강염기 20mm몰을 넣었고요. 산과 염기의 중화점 상황인데 강염기와 반응해서 pH가 7로 중성이려면 HA도 강산이어야 되죠. 강산 강염기 적정이 중화점에서 pH가 7이 될 수 있고요. 그럼 HA를 강산이라고 주는 게 첫 번째 자료고 이쪽에 표시를 해볼게요.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건 0.2몰 농도의 NAB 수액,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라고 했을 때 B-를 녹여서 염기성 상황이 된 거고요. pH가 9라면 pOH는 5, 즉 OH-가 10의 -5승이고 OH-가 10의 -5승 나오려면 0.2몰 농도 기준으로 극히 일부 해리한 거니까 B-가 약염기라는 거고요. 루트에 C 곱하기 KB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KB를 제시하는 게 되겠죠. KB의 경우에는 루트를 벗어서 10의 -5승이 돼야 되니까 루트 안에선 10의 -10승이 돼야 돼요. C와 KB를 곱했을 때요. 0.2가 있으니까 KB에는 5가 있어야 되고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의 -10승이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 다의 상황은 HB가 10mm몰에 B-도 10mm몰 집어넣으면서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를 1대1로 넣은 완충유액 상황이 되고요. 그럼 pH가 pKa가 되죠. KB가 지금 5 곱하기 10의 -10승이기 때문에요. KA의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15승으로 들어가야지만 죄송해요. 2 곱하기 10의 -5승이죠. 2 곱하기 10의 -5승으로 들어가야지만 10이 나오고 거듭제곱으로 10의 -15승이 나오면서 곱해서 10의 -14승을 만족할 수 있고요. KA가 수소이온 농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X의 경우에는 pH인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5 로그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X는 정확히 묻진 않았군요. 5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 산의 세기는 HA와 HB, HA가 강산이고 HB는 약산일 테니까요. 부등호 잘 맞게 들어갔고요. 0.1몰 농도의 NaOH 1ml를 가와 다에 각각 넣었을 때 pH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변하냐라고 물어봤네요. 가의 경우에는 지금 중성 pH가 나오는 순수한 물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가 완충유액 상황입니다. 강염기를 넣었을 때 pH 변화는 당연히 완충유액 쪽에서 작겠죠. 다에서가 작고 가에서가 더 클 테니까 잘 맞게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전체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압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는 A가 2B가 되는 반응이고요. T켈빈에서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넣었고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 1이 있고 평형 상태 1에서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높여서 새롭게 도달한 평형 상태 2가 있습니다. 평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고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다면 흡열 반응인 건 확실하고 그게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의 문제에서 B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면 A의 몰 분율은 3분의 2가 돼요. 즉 A와 B가 2대 1인데 여기선 1대 1이었으니까요. 1대 1에서 A와 B가 2대 1이 되려면 역반응을 한 거죠. 흡열 반응을 한 건 확실한데 역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흡열 반응, 정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니까 델타 H 값이 음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은 평형상수를 1과 2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평형상수가 기체분자수 변화가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비율만으로 계산할 수 없고 정확한 값을 한 번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분자나 분모에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율 정도를 물었기 때문에요. 부피는 뭐가 들어가든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분이 돼요. 또는 문제를 풀이할 때는 부피를 정확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피를 집어넣든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1리터를 가정하고요. 몰수를 지금 농도처럼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평형상태 1에서의 평형상수는 비율을 일단 한번 적어주고요. A와 B가 1대 1이죠. 지금 B가 생성물 쪽에 남으니까 B의 농도를 정확히 그대로 한번 써주면 됩니다. 지금 1리터를 가정하고 3분의 1을 써주면 평형상태 1에서의 평형상수를 3분의 2로 쓸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평형상태 2쪽에서도 필요한데 정확한 B의 농도가 한 번은 필요한 거니까요. 지금 몰 분율로 3분의 1이다. 이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과정은 필요하겠네요. B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면 A와 B가 2대 1의 비율이라는 거고 실제 값과 맞춰주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겠죠. 지금 A 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A만 2.5가 있는 상황, 개수를 고려하면 B1이 A 0.5로 바뀌면서요. A가 2.5인 건데 실제 몰수의 경우에는 A 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3분의 2에서 개수를 고려하면 3분의 1이 더해지면서 A 1몰이에요. 그럼 A가 실제로는 1몰, 우리는 2.5를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 기준으로는 2.5에서 1로 5분의 2배를 해줘야 됩니다. 5분의 2배를 해주게 되면 2로 쓴 게 5분의 3몰이어야 되고 1로 쓴 건 5분의 2몰이죠. 간단한 검산 차원에서 A 1몰에서 A가 5분의 1 없어지면서 B가 5분의 2 생긴 상황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평형상수를 써보면 일단 둘을 가지고 비율을 써주면 2분의 1, 그리고 정확한 B의 농도 5분의 1을 한번 써주면 5분의 1이 됩니다. 아래쪽에서 구하라는 것들 답변해보면 분자에 들어가는 평형상수 5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요. 분모에 들어갈 평형상수 3분의 2는 뒤집어주면 2분의 3. 4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지만 10분의 3으로 정리가 되네요.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B의 분압을 1에서가 2에서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2를 주어로 잡아서 온도가 몇 배인지 몰수가 몇 배인지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1에서가 온도는 3분의 2배로 줄었고요. 아래쪽에 한 번에 표시해 볼게요. 온도는 3분의 2배. 몰수의 경우에는 위쪽에 5분의 2몰, 3분의 2몰인 거니까 분모가 5대 3, 그럼 3대 5죠. 몰수는 3분의 5배가 됐네요. 아래쪽에 3분의 5배로 표시해 보면 3분의 5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온도까지 있으니까요. 3분의 5배가 아니라 9분의 10배가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네요.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제 보시면요. 25도씨에서 A 수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을 P라고 제시했고 물과 A의 분자량을 각각 18과 60으로 제시했네요.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 A 수액에 대해서 물의 질량, A의 질량, 몰랄 농도, 증기압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X와 Y의 곱을 묻고 있습니다. 비이발성, 비전해질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증기압력이 46분의 45P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할 때가 P였기 때문에요. 지금 앞쪽에 46분의 45가 그러면 물의 몰 분율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비율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물의 몰 분율이 46분의 45라면 물이 45몰일 때 이쪽에 적어볼게요. A의 경우에는 그럼 1몰 상황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선 질량비가 필요한 거니까 질량비를 찾기 위해서 분자량을 곱해주면 물의 경우에는 45에 18을 곱해주면 되고 A의 경우에는 60을 곱해주면 되고요. 지금 80일 때 X의 비율로 찾아주면 되겠죠. 끝까지 계산하셔도 되고 80일에 맞춰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45와 60을 가지고 계산해주면 3과 4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지금 18과 4에 대한 건데 한 번 더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 9가 되고 2가 되는 거니까 27대 2의 비율인 거네요. 27대 2의 비율이자 그럼 3배 해줘야겠죠. 81대 6에 해당하는 거니까 X를 6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몰랄 농도의 경우에는 한 번에 써주면 Y의 경우에는요. 지금 물의 질량이 81g인 거니까 킬로그램 기준으로는 0.081이 되고 A의 질량이 6g인 거니까 분자량 60으로 나눠주면 0.1몰이에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81분의 100 형태로 몰랄 농도는 찾아줄 수 있고요. 문제에선 x 곱하기 y로 물어봤으니까 81분의 100에 6을 곱해주는 형태인 거고 위쪽에서 약분을 해볼게요.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고 3으로 나눠주면 27이 되면서 곱해준 결과는 27분의 200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시면요. 반응 차수를 구하기 위한 탐구보고서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반응식과 속도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일정 온도 강철 용기에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반응 속도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제시된 자료를 보면 농도를 바꿔가면서 속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조금 생소하게 자료 제시를 했네요. 어쨌든 1, 2번 실험에 대해서 A의 농도가 2배, 근데 B의 농도도 2배 차이가 나는데 또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바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빈칸이었고 그 아래쪽에 1, 3번 실험에 대해서는 A가 농도가 동일한 가운데 B의 농도 기준으로 1번이 2분의 1배인데 속도도 2분의 1배인 거니까 B에 대해서 1차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아래쪽에 A에 대해선 2차라고 알려준 거였네요. 그럼 B에 대해선 1차 우리가 찾아낸 거니까요. 이 Y를 먼저 1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A에 대해서 2차라는 게 주어진 거니까 위쪽에서 고려해보면 1번 실험을 주어로 A의 농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배 해야 되죠. 2차라고 했을 땐 4분의 1배. 그렇지만 b는 2배이기 때문에 1차인 걸 고려하면 a 때문에 4분의 1배, 그렇지만 b 때문에 2배이기 때문에요. 둘을 같이 고려해주면 2분의 1배가 되면 됩니다. x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물어보는 것들 아래쪽에서 답변을 해볼게요. x와 y의 곱은 x가 2분의 1, y가 1인 거니까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법 맞는 보기가 됐고, 전체 반응차 수 3차가 맞죠.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였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4번과 3번 실험 기준으로 a에 대해서는 2차이기 때문에요. a 때문에 4배가 되고, b에 대해서 1차이기 때문에 b 때문에 2분의 1배. 4와 2분의 1을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2가 되겠죠. 답을 2로 내주시면 되겠죠. 디귿번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7번 보시면요.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라고 되어 있고, KA 값이 제시되어 있고, A몰 농도의 HA 100ml에 0.1몰 농도의 NaOH를 첨가했을 때 H 플러스 분의 OH-의 농도를 제시했군요. 이 자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원에서도 자주 제시되는 자료인데, 중성을 기준으로요. 즉 분자 분모가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이 값은 분자 분모가 동일한 값이 들어가면서 1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분자든 분모든 우리가 H 플러스하고 OH-는 곱해서 일정한 값, 즉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둘 사이는 반비례 관계예요. 즉 한쪽이 n배가 되면 한쪽은 n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분자가 n배가 되면 분모는 n분의 1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n분의 1이 올라오면 n제곱배로 이 1에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건 분모가 10의 8승배인 건데, 분모가 10의 8승배가 될 때 실제로는 이제 분모는 10의 4승배가 되고, 분자가 이제 10의 4승분의 1이 되면 결과적으로 10의 8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검산 차원에서 식을 써보면 분모가 10의 4승배가 되도록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주면 되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도록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면 10의 8승분의 1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거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도 맞죠. NaOH를 가하기 전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이 수소이온 농도는 루트에 C 곱하기 KA로 나왔을 테고,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A가 0.1이라고 먼저 구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이라고 구하고 나면 지금 요 X도 구할 수 있겠네요. 0.1몰 농도의 100ml면 10ml인데, 똑같이 0.1몰 농도의 100ml, 10ml이 들어가면서 당량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중화점에서는 HA가 전부 A-로 바뀌어 있겠죠. A-만 녹였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X를 물어본 거고, 그러면 분자에 들어갈 OH-의 농도가 먼저 나오겠죠. 지금 분자에 들어갈 OH-의 농도가 루트의 C 곱하기 KB 형태로 나올 텐데, HA를 전부 다 A-로 바꿨기 때문에 몰수는 똑같은데요. 지금 100ml에 또 100ml가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농도가 절반이 되면서 HA의 농도가 0.1이었다면 중화점에서 A-의 농도는 절반에 해당하는 0.05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루트에 C 곱하기 KB, KB는 KA가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니까 KB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옮겨 쓸게요.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루트 안에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상황이 되는 거고, 분모에 들어갈, 좀 더 옮겨 볼게요. 분모에 들어갈 H 플러스의 농도의 경우에는 분자 분모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는데, 루트가 있으니까 같이 루트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루트 안에서는 그러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28승이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28승이 나오려면 2가 들어가면 10이 하나 생겼으니까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의 마이너스 29승이 나와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29승이 나오려면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과는 루트 안에서 다시 묶어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2분의 5인 거니까 2.5가 있고, 10의 거듭제곱으로는 10의 지금은 10의 마이너스 18승, 10의 마이너스 11승인 거니까요. 10의 18승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주면 10의 7승이 있네요. 루트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10의 6승인 거니까 25 곱하기 10의 6승, 루트가 풀리면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풀리게 됩니다. X의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풀리게 되고, V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V는 여기 이 값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네요. 이 값은 앞에서 계산했듯이요. 우리가 9라고 되어 있는데 9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분자로는 3배가 되면 돼요. 그럼 분모는 3분의 1이 되면서 9가 맞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아래쪽에 표시해 보면 9가 나오기 위해선 위쪽에 3이 있고 분모 쪽에 3분의 1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기 위해서는 분모로 10의 4승배인데 루트를 취해서 분모 쪽에 10의 제곱배만 되면 됩니다. 중성 1대를 기준으로 10의 제곱배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들어가면 되고 위쪽으로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2승배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면서요. 그럼 분자와 분모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고 이 값도 잘 만족하고 있죠. 9가 나왔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수소이온 농도, 지금 V에 대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나온 거죠. Ka 값이 있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Ka 값의 정체가 오른쪽에 써볼게요. 수소이온 농도와 산염기 비율이에요. HA 그리고 A- 형태로 써줄 수가 있고 지금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구한 건데 수소이온 농도가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이 산염기 비율에 해당하는 값이 3이 나와야 됩니다. HA와 A-가 그러면 1대 3의 비율인 거니까요. 1대 3이라면 전체 4 중에서 3이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가 100ml가 지금 중화점 상황으로 100ml를 넣으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약산은 강염기라 반응할 때 바뀌는 반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HA를 A-로 바꿀 때 지금 1대 3이라면 전체 4 중에 3, 즉 4분의 3만큼 바꿔주면 되고요. 100ml 넣었을 때 다 바뀌는 건데 지금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V 값이 75 상황이겠죠. 요런 해석, 비율 해석이 조금 더 편한 건데 만약에 정확히 해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HA와 A- 사이에서 약산 약염기는 바뀌어 나가는 건데 처음에 HA가 10mm몰이 있었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지금 산염기 비율이 3이 되려면 1대 3인데 1대 3의 비율을 가지려면 HA가 2.5 남고 A-가 7.5 생기면서 A-가 7.5 생기려면 NaOH가 7.5mm몰이 들어가야 돼요. 7.5mm몰 들어가 주려면 0.1몰 농도 기준으로 75ml가 들어가야 됩니다. V는 75가 되겠죠. 생각보다 계산이 좀 길었네요. 하나하나 구한 것들을 대입해보면 A는 0.1, V는 75라고 구했고요. X의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만 계산해주면 15가 있고 10의 거듭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네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럼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시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전부 다 1인 걸 확인하고 아래쪽에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A와 B가 각각 들어있는 초기 상태, 우리가 초기 상태냐 평형 상태냐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초기 상태가 주어졌고요. 오른쪽도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B와 C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 C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네요. PV 값을 이용해서 처음에 양론 계산할 것 같고 아래쪽에 표는 실험 1과 2에서 각각 꼭지를 열고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평형 상태에서 실험 1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V리터라고 제시했네요. 평형 상태에서 실험 1의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인데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전체 기체의 부피를 기준으로 강철 용기의 부피를 빼고 남은 부피가 실린더의 부피가 됩니다. V는 구하라고 했고 P는 초기의 C의 압력인데 이 둘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자료로 주어진 건 평형 상태에서 A 기체와 B 기체의 양에 대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고 B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실제값으로 잘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평형 파트 문제인 거니까 숨겨진 조건은 실험 1과 2에서 온도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활용해주면 되겠죠. 평형상수는 농도를 이용한 평형상수도 괜찮은데 지금은 압력을 묻기도 했고 왼쪽이 또 압력이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체 압력이 명확하면 몰 분율이 그냥 분압이 되는 거죠.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처음엔 A기체와 B기체의 양이 3배라고 주어져 있는데 PV 값으로 왼쪽에선 시작을 해보면 A는 PV 값이 1이었고 B는 PV 값이 2였는데 여기서 정반응을 해야겠죠. X만큼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3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를 실제 값으로 바꿀 때는 차이를 맞춰주는 형태가 좋거든요. 지금은 A하고 B가 1 차이 나는 상황이고 A와 B에 대해서 3배 차이가 나면 간단한 숫자로는 1분의 3으로 쓰게 되면 이 값은 A와 B가 지금 2 차이 나죠. 근데 실제로는 X에 무관하게 1 차이 나는 거니까 1 차이 나도록 바꿔주면 절반으로 줄여서 0.5와 1.5로 쓸 수가 있고
이 0.5와 1.5가 각각 A와 B의 값이 됩니다. 지금은 PV로 풀고 있었으니까 PV 값이 A가 그러면 0.5가 되고 B의 경우에는 1.5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C를 지금 고려해 보면 C는 개수가 1대 1대 1이었으니까요. A와 B가 다 X가 0.5가 되면서 0.5 반응한 상황인 거니까 C는 여기에 그냥 써볼게요. C는 0.5가 생성이 돼서 0.5가 나오고요. 그럼 PV 값이 나온 상태죠. 전체 PV 값의 경우에는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왼쪽으로 쓸게요. 그럼 PV 값이 2.5가 되는 거고 이때 압력이 1atm이기 때문에 PV 값이 2.5가 되면 압력 1atm에 부피가 2.5L라는 거죠. 부피가 2.5L가 되려면 강철 용기 1L를 제외하고 실린더의 부피는 1.5L가 돼야 됩니다. V를 1.5라고 먼저 구한 상황이 됐고요. 이 아래쪽에 구한 것들은 표시를 해볼게요. P를 구해주면 되는데 P는 오른쪽에서의 초기 압력인데 이 자리와 평형상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야겠죠. 평형상수는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써볼게요. 어차피 압력을 구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압력을 활용해서 평형상수를 써보면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KP라고 표시하고 이때 A와 C는 비율을 써주면 되겠죠. 1대 1인 거니까 그대로 1을 한번 써주고요. 정확한 B의 압력, 지금 A와 C를 비율로 썼으니까요. 남는 B의 경우에는 정확한 압력을 써줘야 되는데 전체 압력 1atm이기 때문에 몰 분율이 압력이죠. 지금 전체 5 중에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1대 3대 1이죠. 5분의 3이면 압력은 5분의 3atm인데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뒤집어주면 3분의 5atm. Kp 값을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오른쪽에서도 평형에서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랑 비슷한 상황인 게요. 지금 A와 B에 대해서 이 값이 6이면 1분의 6으로 쓰게 되면 지금 5 차이가 나는 건데 이번엔 압력으로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꼭지를 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피가 일정한 가운데 B의 분압은 순간적으로 부피가 2배가 되니까 1atm이 되고요. B는 1atm 기준이 되고 C의 경우에는 0.5p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역반응을 해주면 A가 X만큼 생겼을 때 B도 X만큼 생긴다라고 해주면요. X, 1 플러스 X가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쓰진 않을게요. A가 XATM, B가 1 플러스 XATM이라고 해주면 A와 B는 여전히 1 차이예요. 근데 1 차이가 아니라 여기는 5 차이인 거니까 1 차이가 되도록 이걸 5로 나눠주면 됩니다. 5로 나눠서 수치를 맞춰주면 0.2atm과 1.2atm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쪽에 써볼게요. 이 값이 B가 그러면 1.2가 되고요. A는 0.2가 되는 거고 앞에서와 비슷하게 A와 B가 0.2씩 생기게 되면 C의 경우에는 0.2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0.5p 마이너스 0.2가 될 테고 이 값이 평형상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평형상수 지금 3분의 5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계산해 볼게요. Kp 값은 지금 3분의 5로 쓸 수가 있고 다 압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를 써주면요. 0.2하고 1.2 5분의 1과 5분의 6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리고 C 압력은 그냥 PC라고 잠깐 두면 그럼 PC는 하고 정리해주면 25분의 6이 여기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5에 25분의 6을 곱해주면 나눠서 5가 되고 나눠서 2가 되면서 0.4atm이 됩니다. 0.4atm이 되려면 지금 요 값이 0.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0.5p가 0.6 그럼 p는 5분의 6이 되는 거죠. p의 경우에는 5분의 6 1.2가 되는 거니까요. 아래쪽에 p 자리에 1.2를 잘 넣어주면 v가 1.5 p가 1.2인 거니까 5분의 4 형태로 정리가 되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 1차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2몰의 네온이 들어있는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넣은 후에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네온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리터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농도를 몰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1분이 지났을 때의 네온의 몰 분율인 건데 네온이 2몰이기 때문에요. 지금 몰수와 농도는 같이 그냥 쓰기로 하고 2몰에 맞춰주면 7분의 1을 바꿔 써줘야겠죠. 우리가 2몰이 되도록 14분의 2 형태로 써주면 전체가 14이기 때문에 네온을 제외하고는 12몰이 나와야 돼요. 지금 8몰에서 12몰이 되기 위해서는 4가 증가한 거고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는 1이 증가하는 건데 4가 증가하려면 개수의 4배가 반응한 거기 때문에 A가 4만큼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가 반감기 자리입니다. 8 중에 4가 반응한 거니까요.
이 자리가 반감기가 되는 거고 반감기 상황에서 7분의 1이 된 거고 그러면 T1의 경우에는 1분이 반감기라는 걸 제시한 거고 T2의 경우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똑같이 이 8분의 1을 해석해주면 이 자리는 2로 맞춰주면 16분의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전체 몰수가 아까와 동일하게 14가 되는 거고요. 이번엔 8에서 14가 되려면 6이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개수의 6배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6몰 반응했다. 8몰 중에 6몰이 반응하면 2몰이 남는 거니까 이 자리가 그러면 반감기가 2번 지나간 자리 A가 초기 몰수의 4분의 1이 됐으니까요. 반감기가 2분이라고 알려준 거네요. T1 기준으로는 반감기가 1분이었고 T2는 2분이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면 물어보는 것들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니은번을 먼저 풀이하게 된 게 T1에서는 반감기가 1분이었는데 T2가 되면서 반감기가 2분으로 되고 더 느려진 거죠. T2가 그럼 온도가 낮은 게 되고 T1이 높은 게 되니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X가 7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1, 2번 실험은 A의 몰수가 동일한 실험이에요. 근데 지금 2분이 반감기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반감기 자리고 반감기 자리는 여기서 해석을 했었잖아요. 지금 동일한 A 8몰 기준으로 똑같이 네온이 2몰일 때 반감기에 도달하면 7분의 1 자리입니다. X는 7분의 1이 되는 게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Y가 16이냐라고 물어봤는데 Y는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온도 T2기 때문에 2분이 반감기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반감기 자리가 되는 거고 앞에서와 비슷하게 2로 맞춰주고 나면 26이 되고요.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 그러면 네온 2몰을 제외하면 전체가 23몰이 돼야 돼요. 전체가 23몰이 되기 위해선 앞에서 했었지만 지금 A가 2B가 되는 반응에 대해서 2에서 시작해서요. 비율을 찾아볼까요? 1이 되면서 반감기인 건데 그럼 B가 2가 있겠죠. 전체가 지금 3이 되는 게 이 비율인데 우리가 찾아낸 건 전체가 24가 되는 걸 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 값들을 8배 해줘야지만 실제 스케일에 맞는 겁니다. 8배 해주게 되면 초기에 A의 경우엔 16, Y는 그럼 16이 되는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20번 문제 보시면요.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A만 개수가 빠져 있고 B와 C는 개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T켈빈에서 꼭지로 연결된 강철 용기 1, 2 그리고 실린더에 A와 B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과정이 길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중간중간 해가면서 읽어야겠죠. 꼭지 A를 열어서 B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꼭지 A를 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는 건 관계가 없는데 닫는 건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처음에 B를 한계 반응물로 해서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했고 꼭지 A를 닫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를 열어서 B가 모두 소모되고 A는 남아있었나 보죠. 그 다음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고 이후에 다시 한번 꼭지 B를 닫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제가 길면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A를 열고 반응을 시켰고요. 닫은 다음에 꼭지 B를 열고 반응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닫은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했네요. 온도를 3분의 5T 켈빈으로 유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온도가 T였기 때문에 온도가 3분의 5배 되는 상황이고 온도를 바꾼다라고 해서 몰수가 바뀌진 않겠지만 PV 값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면 PV 값은 같이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실험 결과를 보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용기 2에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이 주어져 있고요. 다과정 이후에 실린더 속에 시기체의 몰 분율이 제시되어 있고 라과정 이후에 라과정은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온도를 올린 상황인데 이때 실린더 속에 기체의 부피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P를 구해야 되고 X도 구해야 되네요. P의 경우에는 위쪽에 주어져 있었고 그림에 주어져 있던 압력이죠. X의 경우엔 개수에 해당합니다. 워낙에 지금 실험 과정이 길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잘 정리해가면서 풀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반응 자체는 A가 B와 반응해서 EC가 되는 간단한 반응이고 주어진 상황은 지금 몰수도 있고 PV 값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PV 값만 주어진 상황이고 몰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PV 값을 그냥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보통 풀거든요. RT를 1로 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PV를 몰수처럼 가정하고 풀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PV 값과 몰수가 같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비례 상수를 찾아야지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고 PV 자체를 그대로 몰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둘을 나눠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A가 N몰과 1몰이 있었고요. A가 N몰, B가 1몰이 있는 상태였고 처음에 꼭지 A를 열고 반응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B가 모두 소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주어진 조건들을 쓰는 거고, 좋은 습관은 미지수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자료 정리부터 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B가 모두 소모된다라고 했으니까 알게 된 것들부터 써볼게요. B가 소모되고 C가 생성이 됩니다. A는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꼭지 A를 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제시된 자료들 중에서 나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나과정에 대해선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 정도는 제시가 돼 있었네요. 그러면 PV 값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PV 값의 경우에는 주어진 처음 시작은 3PV에서 시작을 했고, 꼭지 A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인데, 우리가 열려있을 때 전체 압력은 결정이 되고 닫고 나서 측정된 압력이긴 하지만, 전체 압력이 결정되고 닫는다라고 해서 몰수는 나눠지겠지만 압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이 5분의 3P는 꼭지 A가 열려있을 때의 전체 압력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럼 반응 과정에서 PV 값은 오른쪽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차피 문제에서 부피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부피는 그냥 간단하게 1로 두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PV 값은 3P에서 시작을 한 거고, 반응이 끝나고 나선 5분의 3P로 지금 4리터 기준으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5분의 12P가 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조건은 있는 거고, 비율로 봤을 때는 3P는 5분의 15P인 거니까요. 5대 4의 비율이다, 이 정도 조건은 준 건데, 아직 5대 4라고만 구한 거지 그걸 가지고 갑자기 n이 4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5대 4의 비율이고 PV 값으로 제시를 했고 몰수로 제시했다 정도인 거고요. 조금 더 조건이 많으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 많으니까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꼭지 A를 닫고 그 다음에 꼭지 B를 열어서 반응을 시키는데, 꼭지 A를 닫았을 때는 3대 1로 나눠지는 거니까요. 이 몰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3분의 1만 가져와서 B랑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죄송해요. 4분의 1이죠. 3대 1로 나눠지는 거니까 전체의 4분의 1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 써보면 C는 0.5로 써주면 되고, 이 값은 모르니까 그냥 4분의 1이 왔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4분의 1이 온 거고, 여기에 B의 경우에는 1.5몰이 더해지는 거고, 알게 된 것들을 조금 더 써보면 여기서 반응했을 때는 A가 모두 소모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가 0이 됐을 테고, 추가로 지금 다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죠. C기체의 몰분율이 9분의 4가 됩니다. C기체의 몰분율이 9분의 4라는 건요, 여기가 9분의 4, 그럼 여긴 9분의 5라는 거니까 비율상 5대 4라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려면 한쪽으로 몰아봐야지만 해석이 되거든요. B를 전부 다 C 쪽으로 바꿨다라고 해주면 B가 2C가 되는 반응인 거니까 전체가 14가 되고요. 위쪽에서 실제 값이 1.5몰, 0.5몰인데 이걸 전부 바꿨다라고 해주면 3.5가 되네요. 3.5, 복잡하니까 쓰진 않고요. 3.5하고 14면 4배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 값들을 그대로 써주면 안 되고 4분의 1을 써줘야 됩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5, 그럼 1.25가 되는 거고, 4분의 4에 해당하는 게 1인 거죠. 실제 값은 찾았으니까 이대로 써놓기로 하고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정도만 표시를 해보면요. 지금 1.5에서 1.25가 된 거니까 0.25 반응을 한 거고, 0.5 생성이 된 거고, 이렇게 1.25와 1이 된 거고요. 이때 다시 한번 용기 2에서의 전체 기체의 압력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20분의 P를 기준으로 꼭지 B가 열려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3인 거니까요. PV 값으로는 20분의 27P가 되는 거고, 20분의 9P에 3을 곱해준 거죠. 아직은 여전히 지금 대응을 시키긴 어려운 상황이죠. P가 구해져야지만 이 PV 값과 몰수를 직접 대응을 시키면서 비례상수를 찾을 텐데 아직은 못 찾은 상황이고, 아직 안 쓰고 있는 자료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라과정 이후의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예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과정까지 왔을 때 20분의 9P였으니까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20분의 9P는 꼭지 A가 닫혀 있고 꼭지 B가 열려 있을 때 이 전체 압력이 20분의 9P가 됐고, 이걸 닫아도 압력은 20분의 9P로 양쪽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기체만 생각해보면 20분의 9P에 PV 값으로 부피 2를 곱해주면 10분의 9P가 되죠. PV 값 기준으로는 10분의 9P. 여기에서 시작해서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3분의 5배로 해주면 PV 값도 3분의 5배가 되니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3분의 5배를 해준 값이
이제 라 과정에서 온도 3분의 5t에서의 PV 값이고 3 약분을 해주고요. 5 약분을 해주면 2분의 3P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꼭지 B 오른쪽에 들어있는 기체의 PV 값이에요. 근데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PV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압력은 1atm이 될 테고 아래쪽에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를 2.5라고 제시했기 때문에요. 1atm에 2.5, V는 우리가 1로 쓰기로 했으니까 요 PV 값이 2.5가 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여기에서 P 값이 나오는군요. 그럼 P는 하고 정리해주면 3분의 2로 곱해지는 거니까 P는 3분의 5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P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건데 오른쪽에서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오른쪽에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P에 이제 3분의 5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해놓은 PV 값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에 3분의 5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에 3분의 5를 대입해주게 되면 이건 계산해 볼게요. 3분의 5가 들어가면서 3약분이 되고 5약분이 되면서 4분의 9, 4분의 9라면 2.25가 되는데 지금 위쪽은 빈칸들이 있거나 미지수가 있었지만 여기가 다 숫자였죠. 지금 PV 값으로 2.5, 25가 되는데요. 실제 몰수로도 2.25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 T켈빈 기준으로 V를 1로 잡아서 PV 값으로 쓰고 있던 이 숫자가 실제 몰수하고 맞는 겁니다. 요 둘이 맞지 않았다면 여기서 비례상수만 찾아서 위쪽으로 가져갔을 텐데 지금은 요 계산은 편하네요. 그냥 PV 값 그대로 몰수로 써주면 되고요. 그럼 PV 값이 5일 때 5몰인 거니까 5몰이 되기 위해선 N값은 4인 거고 여기에 대응을 시켜볼게요. N값을 4로 쓸 수 있고 아래쪽에 PV 값이 4인 거니까 3몰이라고 해주면 이 빈칸은 2인 거고 우린 중간만 채우면 되죠. 여기가 2로 채워지는 거니까요. 개수도 2로 찾은 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는 것들은 이제 답변할 수가 있네요. 아래쪽에서 P와 X를 물어봤는데 X에 해당하는 개수는 2로 찾았고요. P의 경우에는 앞에서 3분의 5라고 찾은 거였죠. 3분의 5는 뒤집어서 5분의 3 형태로 곱해질 테니까 2와 5분의 3을 곱해서 5분의 6으로 정리가 되네요. 계산이 길었지만 차분히 따라오시면은 주어진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정리가 좀 되는 형태였고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조건을 한 번 이상 쓰면 어쨌든 문제가 풀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항상 미지수는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숫자를 이용해서 자료 정리를 먼저 해보시고 풀이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때 미지수를 도입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